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 둘씩 문 닫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럼 앞으로 1년 안에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이나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024년에 지금 최악의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은 LA 한국마켓 어느 곳에나 접할 수 있는 100% 국내산 우리쌀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쌀소주 독도. LA 최고의 한국 치킨을 자랑하는 시물리의 협찬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의 빈부격차입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주요 7개국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0명의 자산이 올해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미국 인구의 절반인 하위 1억 6,500만 명의 자산을 모두 합한 것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0명의 재산은 올해 초보다 3,39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2조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부유층과 빈곤층의 사이를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좁힐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네, 빈부격차. 아까 저희 얘기 나왔을 때도 뭐라 했죠? 공산주의? 빈부격차가 없으면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다 같이 똑같이 잘 살자 그거니까. 같이 나누자 그거니까. 이념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소련에서 누구죠? 레닌인가요? 1800년도에 1800년도인가요? 레닌인가? 뭐 하여튼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이제 이념을 갖고 나왔을 때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혁신이었죠.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잘 먹자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타이밍이 시대적 배경이 네, 너무 그렇죠. 뭐 다 맞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게 60년, 70년대 이제 나왔죠. 이제 자본주의가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공산주의하고 격차가 벌어지면서 막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돈을 받는 약간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아니요, 것조차도 다 같이 이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인데 나누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도 이제 그 지배층이 생겨요. 지배층이 있지.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데 결국 지배층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두 층이 이거랑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아예 그러니까 지배층과 노동층. 노동층, 예, 완전이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점점점 틀렸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자본주의가 맞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빈부격차가 결국 그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또 못 살고 있어요. 계속. 합법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렇죠. 합법적이긴 하지만은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예, 그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또 아래 사람들 시키고. 빈부격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설국열차 갑자기 생각나는. 아, 같은 얘기죠. 설국열차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제 계급 층이 중에서. 나눠지면서 예, 계급 사회가 분쟁하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중상층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해 줬었는데, 이분이요. 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빈부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 리서치 하신 분들이 옛날 50년대 전부터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 이제 미국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인이 뭐냐면 그 평민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하층 사람들은, 하층이 아니라 중상층 사람들이죠. 돈을 벌면 그거를 투자를 집을 구매하는 걸로 했는데, 그 돈을 많이 진짜 상층에 있으신 분들은 돈을 벌면 그거를 이제 그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에 투자 쪽으로 이제 하시는데, 그 지금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이 더 많아졌어요.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근데 반대로 중상층이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올라 버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미니멈 그 저소득층 기준이 아까 뭐라 그랬죠? 4인 네. 가족 기준에 중상층 기준이 4인 가족에 6만 7만 연봉이래요. 근데 지금 4인 가족이 6만 원 벌면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맞네. 근데 그러니까 기준은 아직도 중상층이나 저소득층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익스펜스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돈을 똑같이 벌어도
중상층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여기가 이제 저소득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상층이면 지금 옛날에 생각했던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산층이면 이렇게 노동자들 한 달 월급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세이빙하고 생활비 내고 먹고 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한 10년, 20년에 집을 산다 그 플랜이 딱딱딱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은 월급 받으면 60%가 렌트비로 빠진대요. 그렇죠. 렌트비, 렌트비가 월급의 60% 빠지면은 나머지 40%로 생활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최소 그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LA는 16불 95전인가? 25명 뭐 직원 아래면 네, 뭐좀 다르긴 하고요. 자, 그럼 저희가 15불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5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해요. 52주. 그러면은 곱하기 52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3만 3만 불 나와요. 여기서 3만 텍스를 빼야죠. 이게 이제 그로스라고 브리스로 그냥 얘기를 하자고요. 3만 불이에요. 한 사람이 버는 돈이. 이게 그냥 정말 최저임금으로 네, 받으시는 최저임금. 분들이에요. 3만 불로 1년이에요. 이거 한 달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12. 한 달에 2,600불이에요. 그로스로. 2,600불 벌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렌트가 2,000불이에요. 맞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을 사는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홈리스들이 많아진 경향도 그쵸. 있겠네요. 많죠. 이분들은 포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놔버리고. 놔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아예 일도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돈도 안 내고. 돈도 안 리스폰시빌리티 내고. 없이 그냥 하늘을 편하게. 지붕 삼아 또 이게 자연과 함께. 이게 뭐라 그러지?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비싸지다. 물가가 올라가다 인플레이션. 보니까 빈부격차도 네. 있기도 하고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다 좀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 것도 코로나 있고. 이후로 더 심해졌죠. 또 리모트 워크도 네, 가능하고 가능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한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그냥 한국 가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서 직장은 여기서 유지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예를 들면은 하이 인컴을 받으시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싼 지역으로 그대로 가서 재택을 하시는 거죠. 음. 그렇게도 한참 많이 뭐 코로나 달라스라든지 이후로, 네, 뭐 달라스 많이 그래서 싸다고. 텍사스나 베가스 많이 가셨죠. 한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제가 한 사람 갔어요. 알라스카도 갔어요. 어, 네,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그치, 재택근무 맞아요. 네. 네. 그러네. 알라스카는 제가 알기로 시민권들은 살면은 돈을 준다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 옛날에 네. 20년 전에 그 얘기 있어서 아니, 알라스카로 많이 일하러 가셨어요. 네. 지금도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보조금 주고, 준다고 돼 그러니까 스테이트 텍스도 없고 거기 몇 년 이상 살면은 영주권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이제 진짜 옛날 말이 돼버린 게 아메리칸 드림이 사실 그게 왜 아메리칸 드림이었냐면 내가 학벌이 없어도 미니멈 인컴을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네. 나라였어요. 그게 아메리칸 우리 드림이었어요. 1세대 부모님들이 이제 와서 세탁소라든지 진짜. 리커스토어라든지 그런 제일 힘든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대학까지 보내고 그게 가능했으니까 거기에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조차도 이제 힘들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50명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50명의 재산이 2조 달러라고 하잖아요. 이 50명들은 뭐해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 그러니까 기업인들이죠. 기업이 다. 그러니까 투자죠. 돈이 돈을 낳는다 네. 그러잖아요. 주식 말고 그 방법 그거 없어요. 방법은 자, 정말 이거 주식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연봉 1억이면 1%인가라고 들었어요.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100억 벌려면 100년을 일해야 돼요. 100억에서 200을 벌려면 우리는 사실상 일만 해가지고는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돈을 벌어봐야 돼요, 결국. 진짜 돈이 돈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란 예를 들었지만은 100억, 200억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사람들 보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냐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일반인들도 주식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접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 세 발을 피해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개미인 거죠. 망해서 떨어져 나가면 이거 돈 누가 가져가? 결국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네. 거예요. 돈이 있어야 버티는 거고. 한국은 인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텍스 브레켓이라 그러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뭐 40몇,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만 불부터 60만 불인가 하여튼 뭐 그 이상 되면은 텍스가 지금은 37%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페더럴 텍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페더럴 텍스는 어디 살던가 똑같잖아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주 그런 데는 없고 캘리포니아는 높고 그런데 페더럴 텍스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인컴이 되면은 몇 % 이상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무제한으로 늘어나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탁하는 거지? 그쵸. 맞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지어는 가장 많은 텍스 브레켓이 39%다가 37%로 내렸어요. 네, 어쨌든 이제 물론 그것도 내리고 저소득층 텍스도 같이 내리긴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기업 세금을 좀 더 때리긴 했죠. 기업 세금도 이제 더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산층들이 살거나 아니면은 그 빈부격차를 줄이려면은 정책적으로 제도가 생겨야 되는데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근데 어쨌든 나라에서 사람들한테 걷어들여가지고 이건 뭐 공산주의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의 자본주의에서 번 돈을 걷어가지고 이분리 디스트리뷰트 하도록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계속 줄여가고 있다는 거죠. 뭐 그건 이제 굳이 따지면 민주당 정책, 뭐 공화당 정책 그거에 따라가지고 좀 더 바뀌긴 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줄여왔다는 게 약간 결국에는 빈부격차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럼 2조 달러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어마어마하겠네요. 내가 알기로는 46%인가 40, 네, 그러니까 근데 40% 넘는 걸로 알고 그 있어요. 얘기도 있잖아요. 반 돈이 정도.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된다. 근데 그게 그거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아니에요? 그 자본주의 말고 뭐라고 그러나?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들 클래스나 저소득층한테 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 오히려 기업 세금을 줄여가지고 기업한테 혜택을 줘서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또 이제 인컴이나 그런 면으로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냐 기업에서 주냐 그런데 솔직히 기업은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기업의 선택이 있으면은 누가 솔직히 더 제너러스하게 주겠냐고요. 나라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기업들 배불리게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때려요. 지금 실질적으로 켈리가 그랬어요. 그쵸.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켈리에서 돈을 많이 버는 업체들이 타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 맞아요. 맞아 나갔잖아요. 그럼 결국 근데 나라는 주는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운영이 되니까. 있어야 주가 운영이 되죠. 음. 빚도 없고. 그쵸. 근데 이 세금을 많이 내주는 기업들을 지금 타주로 뺏겼어요. 뺏긴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 뺏겼죠? 그렇죠. 라이벌 그러면 회사한테 뺏긴 결국에는 거지. 그 세금을 누가 커버를 해야 되냐? 남은 중하층이 채워야 그렇죠. 된다.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악순환인 네. 거예요. 그러네요. 반대로 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더 수밖에 심해지죠. 없네. 근데 반대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기업한테 세금을 그러면 얘네들한테 그럼 세금 덜 내게 해?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게 맞춰주고 네가 만약에 세금을 이거를 다른 걸로 뭔가 돈이 아닌 다른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걸로 재투자를 하자마자. 할 수 네. 있게 뭔가 방법을 제시를 하거나 그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그 기업들이 이 주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준다면 그 반대로 또 저희가 부담한 텍스가 실질적으로 왜냐면 올랐거든요. 몰랐어요. 이거. 올랐잖아요. 네. 최근 몇 년에 올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책이 후자의 정책이 사실 공화당이었고 근데 전자가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 모두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누구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두 다 자기가 희생이 되기를 원치 않거든. 맞아.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로 얘기하자면은 너무 복잡한데 아시는 분이 한 20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축을 해서 집을 이번에 장만을 하셨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집값 너무 비싸다, 집값 너무 비싸다,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집을 샀더니 집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왜 우리 집만 떨어지냐.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내 거를 잃기 싫은 거야, 모든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없을 때는 내가 그걸 갖고 싶고. 이거 항상 한국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하는데 집을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비싸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누구를 맞추냐가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게 힘들다고 하는 거죠. 정치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올 것 같아. 그거는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입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 세우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요. 결국에는 자기들 배불리기에 더 관심 있는 맞아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만약에 부동산을 이제 안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동산을 안정시키지 않아야 돈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기가 오잖아요. 네. 주식 사기도 네, 오는 사기. 거고 그런 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순간 이제 흔들리게 한 후에 사들인 거죠. 차익을 얻어는 어. 거죠. 그렇게 꾸준히 아마 있을 거고 있었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러거든요. 이제 또 반란이 일어나서 뭐 또 공산당이 아니 꼭 그게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랑 자본주의 말고 또 새로운 이념이 나타나지 그럴 않을까. 수도 있죠. 제3의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은 공산주의도 답은 아니었고 자본주의도 답은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결론은 이제 나오는 나오고 거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근데 비교적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비교해서는 낫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렇죠. 게 그건 맞죠. 왔으니까 뭐 어떤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은 근데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니까 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의 키포인트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제 적용되느냐. 그 중산층이 살아야지 이 빈부격차가 조금 그렇죠. 좁혀진다? 라고 봐야 되네. 층이 많은 게 좋죠. 좋은 그러니까 거죠.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허리가 튼튼해야 이게 맞아요. 기준 애를 많이 낳는다? 네. 허리가 튼튼해야 이게 잘 버틴다, 뭐 이게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허리 측을 담당하는 거는 중산층이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코어 근육.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가장 이상적인 그 형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돈 많은 사람 조금 있고 네. 점점점 되게 커져가면서 그리고 이제 아니죠. 방금 아니다 얘기한 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죠. 이거 잘못했다 다이아몬드요 말 잘못했다 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이제 제일 자, 안정적인 이상적인 안정적인 인구분포인 거고. 그럼 지금 완전 반대인 거네요. 지금 허리가 이제 모래시계형이 모래시계라고 지금 했죠. 이거 모래시계.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시계라고 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이게 네. 좀 그런 거 같아요. 다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냐. 결국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은 정해져 있는데 약간 네.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미국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약간 들긴 해요. 약간 더 열심히 해서 뭐하리 약간 이런 거. 예.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탈출 구멍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게 아직까지 미국에서 어느 정도는 먹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한국은 왜냐면 요즘에 저희들도 한국에서 인턴들 이렇게 오는 거나 그런 거 보잖아요. 아예 부모님이 땅 부자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졸부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졸부던가 아니면은 대기업 들어가던가 그거 외에는 그 두 가지 외에는 거의 탈출 방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졸부가 없죠. 졸라부자예요? 아니요, 아니, 갑자기 뭐 갑자기 로또를 맞았다거나 갑자기 졸라부자가 된 거. 주변에서 석유가 터졌다거나. 네, 갑자기 졸라부자가 된 거. 거의 약간 지금 됐어. 한국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보태자면은 지금 한국도 이제 그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제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층은 작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사람이 2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일하고 뭐 해도 나라의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결국.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나중에 50% 이상 가져갈 수 예, 있어. 그러면은 무슨 공산국까지 뭐야? 그게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남 나도- 먹여 살리려고. 그럼 이제 하는 다음 토픽을 가야죠.
한국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풀어줘야 되나 완화를 해야 되나 우리 자꾸 시사 다큐가 같은데. 근데 아까 계산한 이게- 거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 봐요. 우리 미니멈 웨이지가 15불이잖아요. 캘리포니아가. 그럼 16. 이게 1년에 31,000이에요. 15불을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잡았을 때 3만 불 에버리지 정도. 네, 해가지고 네. 31,200불이 나와요. 근데 이걸 나누기 한 달 하면 한 달에 2,600불이에요. 한 달에 2,600불이었고 지금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왜냐면 지금? 불가능해, 진짜. 집값이 2,000불이니까. 그러니까 2,000불 되니까 혼자 살았을 때 2,000불이면 진짜 땡큐다 진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잡, 쓰리잡 뛰고 룸메이트 하고 그렇죠. 하고. 찌로 그러니까 찌로. MG가 룸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다른 개념이지. 그건 룸메이트를 구할 수도 있긴 오케이 그럼 하지만 그 동거하는 거에서 동거하는 사람들이 남사친 너사친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칩을 대고 한번 생각해보자. 유니버스인데? 대통합 유니버스인데? 근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몰라 우리 이제 LA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도시일수록 그 빈부격차는 조금 더 심한 것 같고 더 많이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요? 이것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일거리가 되게 다양해요. 그쵸? 맞죠, 맞지. 일이 뭐 정말 여러 가지 네, 일을 많죠. 하고 수익이 뭐 다 다양하고 다 다르고 하는 일마다 다르고 직급에 따라 다르고. 근데 예를 들면 좀 더 넓은 땅이 넓은 지역으로 간다, 중동부로 간다 그러면은 막 와이오밍 뭐 그 그쪽으로 옥수수 간다. 밭에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전부 다 농부예요. 음. 그럼 거기는 수익이 똑같을 수도 있죠. 거의. 그러니까 왜냐면 하는 일이 또 농사 짓는 일일 거고, 아니면 어느 지역은 뭐 택이 발달해서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뭐 놀켈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면 거기는 에버리지 수익이 지금 여기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인구의 거기 사시는 인구의 한 80%가 다 공장에서 거기서 노동자 그렇죠. 일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월급을 이제 조금씩은 차이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을 봤을 그렇죠. 때는 비슷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켈리가 좀 되게 이런 우리 그렇죠. 같은 이런 지역이 조금 특별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대도시다 보니까 뉴욕이나 맞아요. 네. 캘리포니아나 이쪽은 뭐 그런 쪽은 너무 대도시니까 그래서 더 빈부 차이를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솔직히 미니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기술이 없다던가 뭐 사실 근데 식당에 가도 팁으로 하니까 미니멈보단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20불이어도 솔직히 살 수 없거든요. 켈리는 지금 한 달에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바마 정책 때처럼 5년 안에 얼마씩 올라가지고 미니멈을 올려,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솔직히 해요. 올려야 되기는 해요. 지금 이런 익스펜스 그쵸, 상황에서는 그쵸. 올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무조건 오른다고 그게 된다고 난 생각을 하질 않는 게, 그 기간 동안에 올려서 오히려 물가가 더 올랐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반년에 네. 한 번씩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익스펜스가 더 비싸지게 됐어요. 왜냐면은 기업에서, 제가 중간에 하실래요 얘기? 아니 계속 기업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해요. 그럼 내가 직원한테 심지어 25명 이상 26명 이하로 미만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26명 이상 있는 큰 회사로 가고 싶지, 누가 25명. 25 미만에 있는 작은 데 가가지고 쟤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많이 50전 더 많이 받고 그러고 싶냐고요, 솔직히 그치. 얘기해서. 그럼 여기는 일하는 애를 더 못 구해요. 그쵸?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버는데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얘네가 이 얘네들 페이를 하려고 그러면 회사는 뭘 해야 되냐면 물건값을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물건값을 더 비싸게 받잖아요. 그래야지 윤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익이 남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빌딩 값이 오르고 렌트비가 오르고 점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럼 결국엔 뭐냐? 그 50전 하나씩 오르면서 그게 200불이 그 익스펜스가 늘어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똑같이 여기서 50불 해가지고 5년 안에 3불을 얼마 올렸어요? 3불 정도 올랐나? 맞아요. 3불 오르면서 지금 얼마 됐어요, 익스펜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올린다고 될 건 아니에요. 익스펜스를 줄일 수 있는,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가격은 점점 두세 배로 올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얘가 가격이 올라버리는데 그 꼴랑 그 시간당 50전씩 오른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물건 가격이 올랐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면은 그렇죠. 물건은 많아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면 이제 옛날에 그 미국의 이제 똑같이 대공황
다시 오는 거죠. 그게 그러면 모든 이제 금융이나 경제들이 무너지기 시작되고 대혼란이 다시 오는 거니까 지금 제2의 대공황 사태가 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미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2008년도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왔어야 되는 거야. 왔어야 되는 네. 코로나 때 왔어야 되는데 2008년도 때 경험을 해보니까 학습 효과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반대로 너무 가버리니까 맞아.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제 호황이 와버렸고 그럼으로써 근데 그 호황이 수습을 약간 하려니까. 거품 호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그거에 특히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2024년도가 그 애프터매스를 고스란히 받는 해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지금 이제 시작이래요. 예. 네, 많았죠. 지금 그 전에 올해가 힘든 거는 가장 최악일 거란 얘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금리를 내린다 한데도 지금 계속 고금리 시대가 와 있고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 둘씩 문 닫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럼 아니. 앞으로 1년 안에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이나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024년이 지금 최악의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다고 정부 지원을 해줄까? 아니요. 지금 켈리가 저 이메일 받았는데 물가를 못 켈리가 잡으니까 빚을 못 갚았대요. 페더럴에. 음. 그래가지고 빚이 얼마를 못 갚아서 그거를 우리들한테서 얼마씩 페널티처럼 돈을 더 내라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땡겨 쓴 거죠 한마디. 네, 저 땡겨 쓴 거예요. 주에서 우리한테 준 돈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코로나 때 솔직히 말해서 뭐 저는 제가 그러니까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직장을 다녔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았고 저는 솔직히 제 주위에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직장 자체를 잃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직장을 잃고 안 잃고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그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엑스트라 머니였어요. 그 그렇죠. 상당히 많은 그렇죠. 사람들한테 엑스트라 머니였어요. 오히려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맞아요. 돈이 예. 필요 없는 많은 네. 돈이 필요는 받고 많죠. 특히 한인 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팩트니까 한인 그러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많지만 오히려 장사는 더 잘 되고 사람은 익스펜스는 줄이고 나라에서 받은 돈 더 많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돈을 버신 분들도 되게 많고 코로나 때 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전보다 더 잘 되신 잘 분들 되신 분들 주위에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끼리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보다는 나라가 좀 더 많이 기준을 좀 정책을 세워서 근데 우리는 솔직히 좀 아니 현명하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우리보다 잘 모르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분들이. 나라의 정책을 정하고 있지만 그게 어쨌든 우리처럼 그냥 그 일개 시민으로서 느끼는 거는 솔직히 요즘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긴 들긴 하니까. 하지. 그러니까 왜 네.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정책을 세워도 머리가 좋아서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입장에 있어 보지 않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르지. 정책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그치, 봐. 솔직히 맞아요. 얘기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for the greater good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희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200년 후에 생각하면은 맞는 선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모르는 거지만. 예. 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 네.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희생이 돼야 되는 난 건데 희생하기 싫은데. 근데 몰라 싫은데. 여기서 불변은 우리가 뭐 아까 공산당 얘기도 하고 자본주의 뭐 이런 여러 개 얘기를 했지만 불변은 이거야. 돈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용을 쓴다. 오히려 그치. 100원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0,000원 가진 사람들이 더 애를 알고 써요. 있어요. 네, 더 아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죠. 오히려 100원 가진 사람들 나 100원 있거나 없거나 그러지만 10,000원 가진 사람들은 잃어버릴 게 10,000원이거든요. 그치. 그거 금액이 크지. 더 악바리 같이 있는 이거를 더 챙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여기 상황에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서 대동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세금을 걷고 적게 있는 사람한테 적게 세금을 걷자 뭐 그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니까 좀 비슷한 얘기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도 다 같은 백성인데 왜 우리들만 차별하냐. 결국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걷자고 하면 그 사람들도 왜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국민이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차별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생각하면 있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돈 많이 번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다 열심히 더 일을 했고 더 열심히 살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나는 저 사람들 놀고 클럽 가고 술 마시고 그럴 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난 보상을 받고 있는 건데 왜 내가 그렇죠. 그걸 기업해야 되냐라는 그렇지. 거를 말할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맞아요. 똑같이 퍼센테이지적으로 우리 이제 평민들 평범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수익의 뭐 30%든 35%든 세금으로 낸다면 똑같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35% 내라 그러면 사실 나는 그건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 35%는 우리들 35%에 정말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금액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 얼마, 그 외에는 뭔가 투자 개념으로, 왜냐면 걔네들은 그 회사를 차림으로써 아까 얘기한 어느 지역 가면 그 지역의 80%가 그 회사에 일하면서 일을 하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베네핏을 좀 주면은 기업도 살고 세금도 걷고 다 좋지 그거를 않을까. 모르진 않아요, 정치인들이. 있으면 정답이 나왔었겠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미국이니까, 미국이라는 아직까지 인구, 그러니까 지구 전체 GDP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래요. 네, 지금 인구가 뭐 80억을 향해서 가고 80억 넘었나요 우리? 아니 근데 70억. 70억. 네, 근데 우리가 미국이 3억 한 3천, 4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한 30분의 1인데 우리가 GDP는 총 생산량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거대한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나라도 생각하지 우리도 좀 생각해 달라. 그러니까 맞아요. 아직까지 잘 버티고 미국이 있어요. 아직까지 잘 버티고 무너지면은 있는 거죠. 전 세계가 무너진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뭐 사이즈적으로. 제일 초대강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를 생각하면 미국이 무너지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극단적으로 이제 한국이 있잖아요.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하고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 하청업체들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대한민국 경제 총 생산량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성이 우리가 맨날 욕을 하고 그러지만 삼성이 망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더 살고 있는 힘들어지는 못 거거든. 살잖아요.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삼동 회장을 뭐 재용이 형. 재용이 형님을 제드래곤. 저기 어디야 뭐 수감 뭐라고 예, 그러지? 감옥. 감옥에 깜깜하게 넣었죠. 예. 넣자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나 솔직히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삼성을 무너뜨리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지. 그거는. 물론 무조건적인 그 사람들이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폴더 그레이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네. 그래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감정 섞이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그런 걸 터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큰 놈들이 사고 쳐가지고 그렇죠. 터트리는 정치적인 거잖아. 이슈를 덮기 위해서 우린 모두가 다 알고 희생양 있다고. 되는 거죠.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정책을 내세우면은 자기네들이 거를 끌어올리면은 다음 이제 다른 당이 여당이 돼버리면 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계속 올라가고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라고 봐요. 누구 하나를 어쩌면 누구 하나는 잃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되니까 모두가 다 원하죠. 다 희생 없이 그냥 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당 싸움이라는 게 자기들 갖고 있는 권력을 계속 그쵸. 보호하기 그러니까 위한 수단이. 누군가는 누가 하나 잘 되면 다음번에 또 누가 잘 되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계속 당이 바뀌어가면서 대통령 되면서 이제 그걸 무슨 당이라고 하죠? 그걸 잠깐 양당 체제요. 양당 체제라고 하나요? 미국.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당 뭐 북한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같은 것만 되니까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밸런스를 맞춰 나갈 때 당 사람들만 채우지 말고 같이 좀. 안 돼, 우리는 최하층이기 때문에. 나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그냥 8천 중에 뭐 국회의원 진짜 하나 있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저소득 기준이 중상층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돼요. 그래야 나도 저소득층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근데 오늘 이게 저기 정부 쪽에서 보는 영상이 아니니까 너무 이거 하수연 하지 다음에 않아도 올 때 누가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그 잠깐 들어봐요. 내가 생각이 완전히 든 거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들도 잘 살고 싶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아니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다 같이 돈 많이 살- 벌고 싶다. 아니, 다 같이 살 수는 없는데 나는 내가 버는 만큼 최하층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 그 얘기는 아니긴 한데 우리가 코로나 때 정부에서 네.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잠깐 동안이지만은 그래도 좀 왜 이게 웬 떡이 하면서 좀 풍족하게 살았던 그쵸. 시대가 잠깐 있었잖아요. 한 맞아, 1, 2년 맞아. 정도. 아니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일을 못했어요. 타격을 아 그랬어요? 정말 수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사용을 했고 사실 그것도 모자랐어요. 실질적으로 제 삶에는 그 돈은 모자라는 돈이에요. 되게 정말 실제 돈을 못 번 사람들한테는 그것마저 땡큐 맞아요. 그냥 정말 지푸라기였고 그게 정말 좀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사용이 돼서 그렇지. 근데 좀 말한 그래요? 것처럼 만약에 우리는 월급 많이 받고 물가가 저물가로 갔다. 그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 아직까지도 이거 있거든요. 밸런스를 이거 왜 준지 맞춰야죠.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디? 이게 그거거든요. 그 미드 EBT인가 그거예요? 아니 EBT 카드? 미드 클래스 그 EDD? 그러니까 구제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년 정도 전에 300 몇십 불인가 준 거 있잖아요. 350불. 네, 350불인가. 그게 은행으로 저는 몰라요. 제가 은행 아 이거 겠나? 지금 또 돼요? 아니 이게 아직까지 제가 안 쓴 거예요. 돈을 남아있어요? 썼어야죠.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핀 넘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빼서 옮기셨어야죠. 그러니까 아니 2026년 아니, 여기서 한번 긁어볼까요? 아니, 근데, 미리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말하는 건- 이것도 저거 털린 사람 있거든요. 아 근데 말하는 거는 너무 생뚱맞았어요. 제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짜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저게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주면 다- 땡큐지만 주면 땡큐지만 필요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코로나 때 돈을 진짜 못 번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쵸. 직장을 잃고 사업체를 맞아요. 잃고. 근데 그걸 너무 무분별하게 맞아요. 정부에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또 거기서는 형평성도 있긴 하니까. 왜 제가 저 직업을 선택한 게 내 잘못이야? 근데 왜 쟤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줘?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코로나 덕에 오히려 수익 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 새로 생기기도 생기고 했었고 바뀌었죠. 그거 패러다임 좀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다라고 난 얘기하는 그 나는 형평성이 거긴 좀 근데 없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요. 경제학자들은 미리 예상을 했을 거야. 이게 돈을 풀면은 나중에 후폭풍이 되게 세게 올 그러니까. 거다. 미리 얘기도 했었어요. 해서 그때도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안 되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안 풀었으면은 정말 이 사회적인 집단 자체가 진짜 폭동이 그렇죠. 일어날 정도로 정말 케이오스였겠죠. 다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급한 물 끌려고 알면서도 급한 처방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추가로 돈이 계속 나온 경우가 있었고 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그리고 EDD라는 거 자체가 EDD라는 거잖아요. 근데 EDD에 원래 개념이 없는 거를 넣어서 네.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원래 EDD는 그 직업을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이어야 준 거잖아요. 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인력 부족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줬잖아요. 원래 확인도 안 근데 하고. 아니요 맞아요. 나중에 너무, 그 등록은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일자리 잃고 그러니까 정부도 카오스가 온 거죠. 그냥 맞아요. 그 어떻게 빨리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적으로 준비돼가지고 내놨던 정책이 아니고 단기간 내에 맞아, 빨리 어떻게 맞아.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정부가 돈을 안 풀었다고 생각하면은 나의 미래 똑같이 때문에 망하지 않았을까? 지금 지금 제 생각에 그 제가 얘기할 건 그 진행자분께서 네. 표정이 되게 초조해지는 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이 많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휴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 한번 오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이 부유층과 빈곤층의 사이를 이대로 유지해야 하냐면은 유지하면 안 되죠. 저 유지하면 안 된다고 유지하면 저도 안 봐요. 돼야 되는 게 맞는 네. 거고 좁힐 방법이 없냐? 있죠. 정부가 정책을 내줘야 돼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다이아몬드. 예. 떠나 비하인드 핸드라고 하나요 그거를? 검은손? 인비지블 핸드라고 하나요? 아담 스미스였나요? 그 아저씨가? 이건 뭔데 몰라요.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담 샌들러는 아는데. 이거 잘라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봐. 옛날 대공황 왔을 똑하신 때 분들 화이팅! 영국의 그 경제학자가 이제 누나 얘기한 것처럼 인비저블 핸드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가지고 정부의 개입을 이렇게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넣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게 한창 있었어 논란이 해가지고
시장들은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아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나는 이런 돈 주는 지원 말고.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코노믹 101에서 하면은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지든 아니면은 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버먼트 스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간 사업을 뭐 예를 들어 도로를 짓든 뭘 하든 아니면 전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또 다른 얘기. 그것도 해결 약간 방법이 돼요. 네. 그런 거 자체 그러니까 정부의 스펜딩을 높이는 것 자체가 원래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돌파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 답이다. 미국 본토에서 말고요, 저쪽. 예. 어디요? 네. 정확히. 네? 어딘가요? 뭐 저쪽 이거 대만 쪽에서 한번 보든 뭐. 위험 발언이 바다 쪽 어딘가요? 위험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맞아요. 전쟁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요. 4차 대전 일어날 거라고. 3차 언제 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미래에서 오셨어요? 누가 얘기하나요, 성사는? 3차 대전이 일어날 티백? 거라고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조만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근데 이상적인 이게 것만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 아니고. 빈부격차의 답은 전쟁이다. 한 번쯤은 나는 또 음모론 되게 좋아하거든. 한 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거였어? 들어가는 거였어? 오늘 편에서